26페이지 보면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토지의 형절, 명절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농지에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진 것을 어디다 갖다 제출하냐? 지적과에다 제출을 하면은 거기를 어떤다? 건축법에 의해서 바뀌어진 곳만 지목을 대지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건물을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놓고도 그것을 지적관청에다가 신청하지 않으면은 분할도 되지 않고 지목도 예전 지목 그대로 어떤다? 전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500평의 땅이 있습니다. 500평. 500평의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200평만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건축허가가 났는데 이거를 가지고 200평에 대한 것을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하면은 500평 땅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는 것만 분할이 되죠. 그래서 번지수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다 지어놓고 이 사람이 가서 어떤다?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전부 다 보면 500평이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전으로 돼 있고 분할도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경매로 나오면은 뭐라 그래? 농지 취득 자격되면서 받아오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건물이 있으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을 가져가서 건축물에 보게끔 되면 얼만큼이 돼 있다 그러면 거기는 안 봐도 되고 나머지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할이 안 됐을 때는. 근데 보면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장에 200평이라고 해갖고 돼 있을 때는 분할이 돼 있었는데 아예 그런 것이 없어. 500평 땅에 20평짜리 집 하나가 있어. 농지증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럴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필지별로. 그러니까 사실상 필지별로 농지증을 해야 되니까 필지별로 농지증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실상 대지로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좀 이런 원칙을 알아야지, 이런 것이 경매로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응대를 한다 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추천 물건 강의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이 정규 과정을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천 물건 강의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이 정규 과정을 들은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 이게. 된다는 얘기고 안 된다는 얘기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근데 담당자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담당자가 다르게 얘기했을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지적법이 측량수를 조사해 가면 공간정보 가점 이렇게 어떤다?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 도로를 하는 것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너비가 4m 이상이 되는 것이 조건인데 지적법상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다면은 그것은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목은 도로가 아닌데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데 남의 땅인 경우에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돼 있으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건축법상 도로냐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되는 건축법상 도로냐를 따지는 것이지 지목과 관계없이 주인과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은 맞고 아무리 지적도상 도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 통로는 그런 절차와 관계없이 사실상 인허가와 관계없이 그냥 사람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뭐야? 통로고 건축법에서는 지목과는 관계없이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고 건축법상 들고 그 통로의 요건만 맞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통로도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현황이 돼 있다 그러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는 있는데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에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가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다음의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과 주인과도 관계없이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은 건축법상 도로는 맞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것은 따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25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한 것을 여기 보면은 건축법의 토지주가 건축법상 도로를 사용 승인해도 토지주가 지목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법에 의해 지적되는 예전 지목이 그대로인 것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의 문제일 뿐 의미가 없다. 민법에 의한 토지주의 이해관계인 보호에 의한 사용 승낙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면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건축법의 도로인지 우리는 구별만 하면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6m의 포장된 현황 도로에 지목은 도로가 아닌 건축법상 도로를 볼 수 있는지 해서 퀘션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넓이 통과도로상의 구기지엔 대지가 갈아먹고 있을 경우 이를 통과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는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한 그 3, 40년 전에서도 건축에 관한 질의 답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했었는데 여기 보면 한 20몇 년 전에 이제 이런 것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을 때에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했던 거 답변했던 걸 제가 2개를 뽑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20년 전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 뭐냐면 2가지를 합니다. 여기 보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 했죠.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됨 이렇게 됐죠. 그런데 두 번째 물어본 거면 여기 보면 건축법상 도로로 된 게 국유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그랬죠. 답이 다릅니다. 답이 다른 이유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달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20년 전에 그 담당 공무원이 질문했던 거를 여기다 올려놨냐면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것은 원칙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보완이 돼서 일반인 사람들도 많이 알아갈 수 있게끔 그 보완이 많이 돼 있는데 질문과 답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위에 거는 건축법상 도로로 된다고 여긴 여부와는 관계없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위에 질문과 밑에 질문의 차이가 뭐예요? 이 질문은 보면 너비 6m에 포장된 현황도로죠. 네. 근데 밑에는 너비 6m 통과도로상이라고 했고 포장이 됐다는 얘기는 없죠. 건축법상 도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 지역에서는 6m, 비도시 지역에서는 4m거든요. 그러니까 너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포장이 돼 있을 때는 담당자가 가서 딱 재봤더니 6m가 돼 있거든요. 아,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다 인정되는데 포장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재야 돼? 담당자가 건축법상 도로는 도시지역에서 6m가 돼야 된다는데 6m를 어디서부터 어디를 재야 돼? 자동차 바퀴가 있는 데를 재요? 그럼 담벼락하고 담벼락을 재요? 담벼락이 없으면 어디를 재요? 어디를 재요? 6m 담당자는 6m 건축법상 도로면 4m는 6m가 돼야 되는데 가서 4m는 6m가 되나 안 되나 재야 되는데 어디를 재냐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서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인허가를 내줄 때 중요한 것은 4m나 6m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지목과는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이 법에서 사도란 담각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도로법엔 도로와 연결되거나 도로법에 준용받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도로에 연결되거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떡한다? 개인 땅인데도 사도라고 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를 사도라고 합니다. 제4도법에 보면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가 돼 있으면은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데 사도라는 얘기는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개인이죠. 그게 이제 뭐예요? 소위 사도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예를 봅시다. 사도를 한다 그러면은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죠. 땅 주인이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땅 주인이
도로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이것이 개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되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봐요? 법을 보죠. 두 번째 뭘 보죠? 시행령 보죠. 세 번째 뭘 봐요? 조례 보죠. 나머지 하나도 뭘 봅니까? 담당자의 주관입니다. 담당자가 여기는 사도지만은 도로로 돼 있지만은 개인 땅이잖아. 그래서 사용승낙 받아와. 이게 담당자의 주관일 수가 있고. 지목이 도로잖아. 개인 땅이라도 이거는 옛날에 사용승낙 했을 거 아니야? 안 받아도 돼. 누구만입니다? 담당자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법, 시행령, 조례. 이건 누구든지 다 법, 시행령, 조례 보면 다 이건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딱 모르는 게 있어. 뭐만 몰라? 담당자의 주관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허가를 받다 보니까 똑같은 것인데도 담당자의 주관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의 주관도 필요하다 이렇게 넣는데 꼭 한번 해본 사람들이 저한테 웃겨요. 내가 가니까 해주던데요. 안 해주던데요. 한번 해보고 당신 강의가 틀렸어. 당신 강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주관이 필요한데 앞으로 제가 보면은 이 도로에 관한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할 때 담당자의 주관이 얼만큼 좌우하는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법, 시행령, 조례. 법, 시행령, 조례 보면 분명히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안 돼? 담당자의 주관 때문에 안 돼. 지금도 보면은 제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데 언제 이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했어. 그러니까 상속을 받다 보니까 상속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땅을 다 받더니 자기 이름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돈이 되는 건 다 팔고 돈이 안 되는 도로 사용승낙을 받은 도로만 상속을 해줬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실전 사례 가서 보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도로인데 자기 거거든. 이건 내가 막으면 이놈이 틀림없이 어떡한다? 나한테 이 내 도로 사지 않으면 저 집 못 다니네. 그러니까 막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고 저한테 의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담당자의 주관, 이거 막으면 안 됩니다 하는 주관에 의한 것이 있는데 담당자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건축허가를 새로 받을 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관적인 것을 판단을 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변호사를 사서 판사님한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예전에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도법에서 사도 적용을 받는 땅이 아니냐. 사도법을 적용받을 때는 막을 수도 없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판결문으로 가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이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소유자가 도로를 신청하지 않고 현황이 지목이어서 지목으로 돼 있는 경우는 그 사고로 봐야 되나요? 아니지.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경우. 도로돼 있는데 그게 그 소유자 신청해서 도로가 돼 있는지 아니면 현황이 도로 쪽에 아니 그러니까 지목이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거야.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데 개인인 거야. 근데 조금 이따 나오는데 지목이 개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포장이 돼 있는 게 있고 포장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이 돼 있을 때와 포장이 안 돼 있을 때. 근데 이거 다 소송을 하면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을 때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번에 하는 게 뭐냐면 동네에서 그 배수 관로를 크게 만드는 건데 그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배수 관로를 만들으라고 사용 승낙을 해주면서 그 지목을 도로로 바꾼다고 하는 걸 다 도장을 찍어줬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은 그 옆에가 돼 있는 거, 그 앞에. 지목은 도로는 배수 관로를 모르는 이쪽이고 실질적 수는 그 옆에야. 그러니까 이걸 상속받은 사람이 이건 저기 포장도 안 돼 있고 그 저기 뭐 지적부당 도로니까 이건 내가 막겠다고 막았던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한번 포장이 안 된 것도 소송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배수 관로를 그쪽으로 묻으면서 거기 사용수당을 해주면서 예전에 저기 뭐야 그 도로로 쓰게끔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그 다 찾다 보니까 나오는 거야 보면. 사도는 개인이 필요한 도로를 1962년도에 제정된 사도법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설치 시 사도로 된다? 고시해야 된다고만 나와있지 사도대장의 기록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다든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든지 하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대장이 올라가 있으면은 올라가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대장에 올려야 된다는 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사도는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다 이런 얘기했고 그 저기 뭐야 그 담당자가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이 저기 뭐야 개인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담당자의 주관이 만들었던 실전 사례가 있어요. 이제 나오는 거.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인허가 상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3년 3월 23일) 근데 이게 2011년 5월 31일 제일 먼저 2013년 3월 23일이 아니라 2011년 5월 31일부터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단위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보면. 자, 그러니까 도로대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 사도법에 의한 사도대장, 건축허가 시에 도로를 인정한다는 건축법상 도로대장. 도로에 대한 대장이 세 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도로대장이 한 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대장이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죠.